마인드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에 사용을 했는데 기존에는 제가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럴 때 워드 문서를 만약에 작성한다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문서를 완료를 시켰죠. 그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 파일, 파워포인트 같은 거 사용할 때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맨 처음에 뭐를 쓸까 하고 목차를 한 다음에 각 페이지마다 페이지를 적고 내용 채워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뭐가 빠졌다 하고 또 나중에 또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서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인드맵을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마인드맵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전체 흐름이 다 보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가 빠졌는지, 뭐가 추가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문서를 작업한다든지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또 마인드맵이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앞으로 할 일들이 나오겠죠. 그 할 일들을 쭉 정리해서 그 프로젝트가 완수될 때까지 마인드맵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몇 년 동안 계속 쓰니까 마인드맵 없이는 뭔가를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뭔가 시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직 안 사용하신 분들도 있고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잘 활용하시면 지금 하시는 일을 좀 더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기간 안에 프로젝트 같은 거 완성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마인드맵을 알리는 뭐 전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기존에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파워포인트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프레젠테이션 없이 그냥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마인드맵 뭐 저는 마인드맵 전문 강사는 아니겠죠.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간단한 이론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은 생각을 정리하는 툴입니다. 예전에는 종이에 색연필, 볼펜 이런 걸로 마인드맵을 작성을 했죠. 물론 지금도 처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시면은 뭐 위치로 옮긴다든지 뭐 지우는 뭐 오타를 다시 그 수정한다든지 이럴 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능률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인드맵이 예전에는 어떤 학문과 관련되거나 어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였는데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들이 발전하면서 그 업무에 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질문 지금 드리면 좀 좋아하지만 마인드맵 지금 쓰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손 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한 분, 두 분, 5분 정도 계시나요? 그 생각을 정리하는 툴인데 이 뭐 마인드맵의 어떤 그 방법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다 사용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일부 사람들이 활용한 거고요. 1970년대에 그 영국의 토니 부전이라는 사람이 이 마인드맵을 활용했을 때 얼마나 그 논리적인 사고와 또 창의적인 사고를 다 발전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 마인드맵의 기본적인 이론은 그 핵심은 우리가 보통 뭔가를 생각하고 논리적인 걸 생각할 때는 좌뇌만을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마인드맵의 어떤 색깔이나 어떤 그림 같은 거를 같이 집어넣어서 전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좌뇌는 뭐 단어 숫자, 분석, 리스트, 언어 논리, 그다음에 우뇌는 뭐 리듬, 색상, 형태, 지도, 뭐 상상, 공상 뭐 이런 거를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네, 마인드맵을 작성하실 때 단순히 한 색깔로 아니면 텍스트만을 가지고 작성하시지 마시고 뭐 색상이나 이미지, 마커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그 기억에도 도움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그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인드맵 사용하시는 분들 마인드맵의 이제 큰 용도를 보시면은 생각을 정리하는 목적이 제일 큽니다. 원래 시작은 그렇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앞으로 할 일, 해야 될 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상작용 같은 걸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지금 할 일이라든지 프로젝트를 갖다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용자들 측을 보면은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분들, 뭐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 또 경영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다음에 뭐 시장 조사라든지 책 저술하시는 분들, 뭐 이게 매뉴얼이 될 수 있고 소설책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하시는 분들, 영업 유통 관리하시는 분들, 연구소, 또 교수 학생, 시간 관리, 아이디어 생성하시는 분들, 전략적 사고 만드시는 분들, 위에 또 겹치네요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용도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제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드리면 우선 제가 이제 엑스마인드라는 제품을 갖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엑스마인드를 꼭 쓰세요 이런 거를 말씀드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마인드맵을 안 쓰셨는데 앞으로 업무에 마인드맵을 도입하신다는 것은 대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툴 중에 엑스마인드를 뭐 선택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 취향이나 아니면 그 자기가 필요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가격대, 그다음에 뭐 아니면 회사에서 뭐 지원하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엑스마인드를 홍보하기 전에는 저 자신은 마인드 Z의 마인드 매니저라는 제품을 썼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보급을 하려니까 한글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가격이 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그 본사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글화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엑스마인드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활용되고 있던 프리마인드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마인드는 지금 한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터블이라고 해서 USB에 보관해서 들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뭐 윈도우 환경이든 맥 환경이든 어디에서든지 컴퓨터를 안 갖고 가셨을 때 포터블 USB에 보관하셔서 메모리 카드에 보관하셔서 다른 컴퓨터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iOS에서는 아이소트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마인드 파일을 불러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한 6, 7년 이상 그 마인드맵 소프트웨어 개발해온 그 싱크라이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맥 사용자들은 그 좀 UI가 간략한 그 마인드 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에서 한 3년 전에 출시한 그 알마인드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한글 지원하는 거는 싱크와이즈하고 알마인드하고 엑스마인드 세 제품인데 타사 제품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제 사적인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싱크와이즈는 무료 버전이 없고 아마 체험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마인드는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제가 보는 상황에서 한 3년이 지났는데 별로 진화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 상식적으로 아실 내용인데 내용 정리가 잘 안 되시고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되실 때 그냥 종이에다가 적으시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메모장에다가 적으시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구조화해서 기억에 많이 남고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마인드맵을 쳐다보지 않고도 그 작성한 마인드맵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고 생각하려면 아무래도 마인드맵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실 때도 마인드맵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과 그러니까 팀에서 뭔가 진행을 하는데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고 그거를
전체를 관장하는 그팀 매니저가 있을 거고, 그럴 때 이제 그 전체가 마인드맵을 하나의 마인드맵을 같이 사용을 하면 지금 딴 팀, 딴 역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 상태가 되고 있고 내가 내가 맡은 일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런 걸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일일이 그때그때 물어보지 않고도 마인드맵 공유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업무 분장하고 그다음에 진행 상태를 관리하실 때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마인드맵 기본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거의 바로 그 데모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인드맵 작성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5분만 5분도 필요 없죠. 한 1분, 2분이면은 바로 마인드맵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마인드맵 작성에서는 키 3개만 하시면 바로 마인드맵 작성이 됩니다. 우선 맨 처음에 마인드맵을 처음 여시면은 중심 토픽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럼 중심 토픽에서 하위 토픽 만드실 때는 인서트나 탭 키 둘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은 하위 토픽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위 토픽하고 같은 레벨 형제 토픽을 만드실 땐 엔터를 누르시면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따 물론 보여드리고 바로 해보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타이핑만 할 줄 아시면 내용만 채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마인드맵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이용해서 그 위치가 정해진 거를 다른 위치로 옮긴다든지 하시는 거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마인드맵에서 다양한 구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 놓으신 마인드맵을 다른 구조로 변환시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어떤 구조의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야겠다 정하고 한번 가면은 돌아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구조는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기능으로는 이미지 삽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커라고 약간 아이콘하고는 비슷한데 그 마커에는 내부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 상태 그러면 4분의 1이 진행됐다, 50%가 진행됐다, 80%가 진행됐다는 그 마커를 선택해서 고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이미지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작업 정보라든지 간트 차트를 작업하실 때 거기에 이제 같은 의미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픽 밑에 약간 부연 설명하실 때 라벨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풍선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픽하고의 어떤 연관관계를 관계를 갖다 연결할 때 관계선이라는 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사한 내용끼리 하나의 그 울타리를 치는 식으로 테두리에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토픽을 하나로 묶어서 요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트를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인드맵 작성하실 때는 키워드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짧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짧게 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서술형으로 길게 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 들어있을 때는 노트에다가 적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토픽 밑에 노트에 그 서술형으로 된 긴 문장을 집어넣으시면 나중에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 하실 때도 같이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마인드맵 작성하실 때는 긴 문장보다는 간략하게 키워드 위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마인드맵 사용하시면서 단순히 생각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만들었거나 관련된 엑셀 파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는 링크라든지 아니면 파일 첨부를 통해서 그 마인드맵 하나 안에다가 관련된 문서들을 다 연결하시거나 포함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인드맵을 작성하시다 보면은 아주 균형 있게 이렇게 골고루 사이즈가 늘어나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좀 자세한 정보라든지 내용들이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안 맞게 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또 이렇게 보시는 게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토픽에서 새로운 시트 만들기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건 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엑스마인드는 그 스마트폰 버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본사의 정책인데요. 우선 마인드맵 작성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책상에서 하신다는 거. 네, 컴퓨터를 켜놓고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동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나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거나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나 하면은 뭐 에버노트나 다른 그 노트 툴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보시다시피 마인드맵은 한 화면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적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같은 작은 화면에서는 글씨들이 너무 작아져서 정말 가시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패드나 뭐 탭에서는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화면이 좀 넓으시니까. 근데 이동 중에는 좀 많이 작성을 안 하시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패드나 이런 뭐 탭 같은 디바이스가 전체 시장의 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시에 지금 윈도우 기반의 그 포터블 디바이스들이 지금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시장 추이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스마트폰 버전은 개발을 미루고 있습니다. 대신에 가지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에서 그 책상에서 만드신 그 마인드맵을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하고 공유하거나 아니면 뭐 에버노트의 PC 버전에서 다른 컴퓨터에서 보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저희가 에버노트로 저장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저장해 놓으시면 원래 마인드맵 원래 파일하고 그다음에 그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이미지 파일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인드맵 속에 들어있는 텍스트들을 쭉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택하셔서 그 에버노트로 저장하실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팀원끼리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될 경우에 그 로컬 네트워크 공유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인드맵을 그러니까 어떤 문서나 마찬가지겠지만 문서를 쓰시다가 뭐 파일이 크래시가 된다든지 뭐 멀쩡하게 잘 열렸던 파일이 안 열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쪽에서는 두 가지 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라고 해서 어떤 기준 뭐 15분에 한 번이라든지 몇 분에 한 번씩 계속 그 내부에 저장을 해놓는 백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장하실 때 내용들을 저희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이 추가로 되고 그다음에 또 저장을 시키고 되면 그 정권은 보통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그 저장 그 히스토리 내용에 가셔서 옛날 거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문제가 생기시거나 했을 때 그 블랙박스나 수정 내용 그 편집을 이용해서 복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우선 그 마인드맵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스마인드 설치하시고 맨 처음에 여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면은 맨 처음에 화면이 이런 화면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설치하시고 나면요. 요번 버전에 저희가 조금 그 추가된 변화된 기능인데요. 우선 빈맵을 열 것이냐, 빈맵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빈맵을 열 것이냐, 아니면 서식을 이용하실 거냐,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빈맵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마인드맵 구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데 처음에 어느 정도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보통 그 시계 방향으로 되는 균형 잡힌 맵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면 그다음에 이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구조로 된 마인드맵의 그 어떤 서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뭐 마음에 드시는 서식을 그 선택하셔서 그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만든 서식을 저장을 해놓고 재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 여기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 서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내 마음에 들게 뭐 이쁘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거를 재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비즈니스 1이라는 거를 그냥 선택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아까 말씀드린 키 3개면은 마인드맵 50% 끝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돼 있는 상태에서 인서트를 누르시든지 아니면은 하이라이트 돼 있는 상태에서 캡키를 누르시면은 하위 토픽이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거를 저희가 주 토픽이라고 부릅니다. 꼭 뭐 아셔야 될 건 아니지만 중심 토픽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하위 토픽을 주 토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면 계속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선택하시고 하위를 만드시려면 인서트나 탭키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하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 없으신 거는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러 개를 선택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 내용을 요 밑으로 옮기고 싶으면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그러니까 마인드맵 작성하실 때 너무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걸 구애받지 마시고 주 토픽으로 만들었었는데 유사한 것들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대표 제목으로 바꾸고 그 주 토픽에 있는 거를 그 밑으로 끌어내리면 그 하위로 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3개가 유사한 내용이 됐을 경우는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요 밑으로 옮다면 이렇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 가야 된다, 저 자리에 가야 된다 이걸 구애받지 않고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심 토픽 선택하고 특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성은 뭐냐면 모든 토픽이나 어떤 기능의 어떤 그 내부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 토픽에서 원하시는 맵 구조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직도 모양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다음에 또 구조에서 피시본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생선뼈죠 모양이. 네, 생선뼈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트릭스 구조로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시간순을 적용해서 마인드맵이 작성됐으면 하는 분들한테 유용한 시간. 이거는 좋은 예는 아니네요. 다시 논리로 들어가요. 시간순으로도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또 이거는 지금 동률이겠죠. 동이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시면은 오른쪽으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서트를 누르시면 하위가 작성이 되고 엔터 누르시면 동률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기반으로 마인드맵 작성하실 때는 이런 시간순의 수평과 수직 구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마인드맵 작성은 이제 여기서 타이핑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내용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다음에 있는 그 기본 기능들이 기본 마인드맵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툴들을 설명드린 건데 우선 여기 그건 대부분이 그 탑 메뉴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라는 표시고요. 그다음에 저장,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번에 새로 추가된 건데 어떤 토픽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말풍선을 위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말풍선의 종류가 뭐 부드러운 사각형으로 된 거냐 아니면 타원형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거는 이런 색깔을 바꾸거나 폰트를 바꾸거나 뭐 선 아니면 모양 이런 거를 바꾸시는 거는 바꾸시기 원하는 토픽을 설정하시고 특성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마인드맵 구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픽하고 어떤 연결 관계가 있을 때는 해당 토픽 그러니까 출발점을 먼저 선택하시고 여기 관계선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토픽에 겹치게 된 모양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 여기 노란색 선으로 점을 이렇게 당겨서 위치를 겹치지 않게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관계
대한 설명을 어떤 관계라는 거를 설명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이라이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성에서 점선으로 갈 거냐, 직선으로 갈 거냐, 선의 굵기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폰트는 어떤 걸로 할 건지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두리라는 것이 있는데, 테두리는 어떤 토픽과 토픽을 하나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테두리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선택을 하고 보시면 여기 테두리거든요. 테두리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테두리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특성에서 지금 이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지금 뭐 부드러운, 그냥 부드러운 사각형, 그다음에 또 선조 색상이나 뭐 이런 거를 다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로 나온 추가된 기능인데, 부드러운 다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각형으로 하시면 그 자리를 최대로 그냥 네모 반듯반듯하게 하지 않고 원하시는 그 토픽의 배치에 따라서 다각형으로 자리를 최대로 최소한 모양으로 울타리 테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뭔가 코멘트가 같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요약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셔서 여기 요약에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코멘트 집어넣으실 수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토픽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원하시면은 인서트 누르셔서 또 토픽을 그 밑에 하위 토픽들을 또 만드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기능들은 사용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코멘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 추가가 된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마인드맵을 그러니까 제 앞으로 등록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마인드 쓰시면서 도움말에 가셔서 내 계정으로 해서 로그인을 해놓으시면은, 여기 코멘트, 여기다 코멘트 달았을 때 누가 코멘트한 거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팀 매니저가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라는 코멘트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답변이라든지 또 다른 코멘트가 업데이트돼서 여러 명이 코멘트를 사용하셔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댓글 같은 기능인데요. 그런 코멘트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멘트 추가하기 누르시면 제가 지금 샤안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좀 넣은 코멘트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이 또 들어와서 코멘트를 넣을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서 이게 코멘트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멘트 끝나시고 나면 뭐 닫기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다른 쪽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상자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다시 누르시면은 다시 이렇게 코멘트를 추가하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픽들은 되도록이면 키워드 중심으로 만드시는데, 만약에 내용이 긴 문구가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 잊어먹을 것 같은데 꼭 기록해 놓고 싶을 때는 마인드맵의 토픽으로 만드시지 마시고 해당 토픽에서 보시면은 노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트는 이 긴 문장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보내기 할 때도 노트 부분을 포함해서 내보내기를 해라 그러면은 이 서술된 문구들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간략한 것들은 라벨이나 아니면은 뭐 말풍선 이런 거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긴 문장 같은 경우는 노트를 활용하시면 나중에 다시 활용하실 때도
내보내기 같은 거 하셨을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커는 아무래도 그 토픽들이 많이 있고 이제 마인드맵이 좀 복잡해졌을 때 눈에 확 띄게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진행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이미지를 붙임으로써 눈에 확 띄고 그다음에 어떤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를 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각 토픽이 어떤 해야 될 일로 됐을 때는 지금 진행 상태 같은 경우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은 여러 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 진행하는 거를 봤을 때 뭐 이제 이거는 시작한 단계다 아니면은 뭐 조금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완료했다 이런 거를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토픽에 이미지나 어떤 게 지금 보시면은 좀 약간 색상이 조금씩 들어가긴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바탕화면을 누르시면 특성에서 이 전체 맵의 구성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경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은 배경 색깔을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무늬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배경 무늬도 템플릿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배경 무늬에 어떤 흐리게 할 거냐 아니면 진하게 할 거냐도 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가지 색상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색깔로 돼 있던 가지가 다양한 색깔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점점 가늘어지는 선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개조도 있는데 다개조 같은 경우는 맵이 조금 열리고 그럴 때 좀 느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노트 보여주기, 하이퍼링크 보여주기, 뭐 작업 정보 보여주기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체크를 해보죠. 지금은 뭐 하이퍼링크 작업 정보는 안 했는데 보시면은 아까 그다음에 설명드릴게 이제 편리한 기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토픽에 어떤 뭐 이 지금 하시는 작업하고 관련된 문서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는 하이퍼링크하고 첨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간단히 위치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파일 사이즈가 커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첨부를 쓰시게 되면 나중에 저장하셨을 때 마인드맵 속에 워드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가 그 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사이즈가 좀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열었다 닫았다 하실 때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이제 파일 사이즈가 커지고 하다 보면은 뭐 파일이 크래시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첨부는 업무가 진행 중이신 마인드맵 이런 경우는 하이퍼링크로 보통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번 이제 완료가 돼서 더 이상은 자주 열었다 닫았다 안 할 파일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인드맵인 경우는 첨부를 하셔서 보관하시면은 뭐 파일이 어디 갔는지 찾지 않으시고도 그때 사용하셨던 모든 파일들을 그 마인드맵 안에 보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픽을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에서 밑에 가서 하이퍼링크를 누르시면은 세 가지 하이퍼링크가 나옵니다. 웹페이지 링크를 할 거냐, 아니면은 다른 파일을 링크할 거냐, 아니면 다른 토픽을 링크할 거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웹페이지 쪽으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놓으면 지금 그 하이퍼링크를 보여주라고 지금 아까 했기 때문에 아까 선택해 보시면 하이퍼링크 보여주기를 했기 때문에 링크 주소가 보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실 거면은 하이퍼링크 보여주기를 지우시면은 체크를 하시면은 체크를 안 하시면은 이렇게 하이퍼링크 지구 모양의 하이퍼링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마인드맵 내에서도 가능하고 다른 브라우저를 띄워주기도 하고 두 가지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그 하이퍼링크 걸었는데 여기가 아마 지금 이 스타트업 여기 들어가야지만 되나봐요. 새로 연결이 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웹페이지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환경 설정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외부 브라우저 사용하기를 누르시면요. 만약에 제가 지금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라든지 지금 이걸 통해야지만 또 넘어가게 되겠나 봐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엑스마인드 코리아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웹사이트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웹사이트 링크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이퍼링크 하면은 파일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고 관련된 그 파일을 문서를 링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정해놓으시면 그 나중에 클릭하셨을 때 그 문서를 바로 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있고요. 그다음에 첨부 같은 경우는 첨부 파일 선택하셔서요. 원하시는 파일을 첨부해서 넣으시면 하나의 토픽으로 만들어집니다. 새로 하나의 토픽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장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 그 이미지 파일이 이 마인드맵 파일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위치가 만약에 바뀌었을 때는 편하시긴 하겠지만은 파일 사이즈 전체가 좀 늘어난다는 거를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첨부는 되도록이면 큰 파일은 하지 마시고 뭐 작은 파일 하시든지 아니면은 요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에 첨부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인드맵 파일이 점점 한쪽이
길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지우고 전체를 보시면 지금 전체가 안 보이시는데 화면 줄이는 거는 브라우저들하고 같은 방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컨트롤 마이너스 하시면 전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글씨가 작아지겠죠. 전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마인드맵이 작성하다 보니까 한쪽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토픽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마인드맵으로 따로 보는 게 좋겠다 생각되시면은 여기서 제일 위 거를 고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삽입에서 밑에 보시면 토픽에서 새로운 시트 만들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새로운 시트 엑셀 같은 식으로 밑에 시트가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으면서 거기 요 우측에 있는 요 내용이 하나의 맵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주 토픽이 아마 중심 토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시고 삽입 토픽에서 새로운 시트 만들기 해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아까 원래 있던 시트에서 벗어나서 지금 주 토픽을 중심으로 하나의 토픽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양은 뭐 원하시는 대로 또 바꾸실 수가 있어요. 특성에서 균형 잡히면 시계 방향으로. 이게 국가가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이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나면은 이쪽의 내용하고 이쪽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마인드맵으로 따로 띄어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겠죠. 추가되는 내용들을. 그러시다 보면 원래 쪽에 있는 거랑 그러면 알아서 서로 싱크가 돼주진 않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차피 이쪽은 지금 너무 복잡해져서 하나의 따로 시트로 좀 만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시트를 새로 토픽에서 시트를 새로 만들고 나면 여기 C라는 사인이 나옵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그 페이지로 가고요. 이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누르시면은 원래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요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쪽이 좀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고 전체적으로 한쪽이 굉장히 가지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은 그때는 새로운 시트로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인드맵이 너무 복잡해지면 그거는 이제 정리한 거가 아닌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인드맵으로 독립시켜서 그 결과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도 약간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좀 복잡한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요쪽만 좀 따로 보고 싶다. 이거는 시트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시기만 하는 거로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기에서 상세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맵에서 이 부분만 따로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지 어떤 저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은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은 조금 전에 선택했던 토픽을 중심으로 그 하위만 따로 보여드립니다. 대신 이거는 저장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임시적으로 보시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트로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저장하시고 시트로 새로 만드시고 싶으시면 아까 주토픽 2에서 삽입 밑에 하시면 토픽에서 새로운 시트 만들기 하셔갖고 별도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 맵에서 일부 부분만 집중해서 같이 뭐 협의를 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할 때 그럴 때는 이런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인드맵 만드신 거 노트 이거 가기 전에요. 간단한 팁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시면서 뭐 질문도 들어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조금 토픽이 내용이
길어지죠, 문장이. 예, 이럴 때는 원하시는 위치에 가셔서 상반기까지 하니까요. 여기서 Shift Enter 누르시면 다음 줄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Shift Enter 하시면은 여러 줄을 토픽 안에서 여러 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토픽의 위치가 지금 뭐 여기는 내용이 많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토픽의 위치가 그 엑스마인드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제 배열을 해주는데, 만약에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토픽끼리 하위 토픽끼리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Alt 누르시고 토픽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원하시는 위치로 옮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겹치기도 하실 수가 있고요. Alt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토픽이 보통 이제 마인드맵이 작성이 되면은 그 중심 토픽을 중심으로 모든 토픽들은 대부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요 주 내용 말고 딴 게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옆에다가 따로 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바탕을 더블 클릭하시면 거기에 독립 토픽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거는 이 중심 토픽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별도로 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인서트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그러니까 같은 구조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에서 가장 중심인 것보다는 그 밑에 그 폰트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픽을 중심 토픽 쪽으로 조금 가까이 이동을 하시면 그 Alt 같은 거 안 누르신 상태에서 그러시면 연결을 자꾸 합니다. 이게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좀 전에 연결했던 거 띄어내시려면은 또 멀리 보내시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독립 토픽인데 이 가운데 원래 그 토픽 중심 토픽에 가까이 갖다 붙이고 싶을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Alt 누르시고 옮기시면은 들러붙지 않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최대까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를 때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에서 화면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마인드맵이 한쪽으로 쳐져 있죠. 근데 이거 옮기시고 싶으시면 여기 사이드바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우측 마우스 키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측 마우스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사이드바 사용하시면은 여기까지가 기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작성하시는 마인드맵 용도가 정보를 정리하는 거하고 앞으로 할 일을 정리하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본적인 마인드맵 사용하는 거는 지금 설명드린 거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 내용만 아시면은 뭐 바로 마인드맵 작성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그 마인드맵으로 작성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마인드맵을 작성하시고 그냥 그때 끝내시고 그냥 잊어먹고 그러지 마시고 프로젝트 시작하셨을 때 마인드맵으로 시작하셔서 뭐 문서 작성하시고 딴 거 하지만은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뭐 스케줄링이라든지 지금 완성도라든지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해 가면서 업데이트 하시면서 마인드맵을 기준으로 업무를 하시게 되면
간단한 프로젝트 아니면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 완수하실 때까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 정리로만 끝내지 마시고 프로젝트나 이런 데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급 기능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가장 고급 기능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내보내기입니다. 가져오기도 있습니다. 가져오기는 다른 마인드맵에서 작성한 거를 엑스마인드로 가져올 때 뭐 프리마인드라든지 마인드 Z의 마인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가져오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보내기는 마인드맵으로 작성된 내용을 재활용하실 때 뭐 파워포인트로 내보내신다든지, 물론 내용 정리는 마인드맵으로 하시지만 또 문서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또 다시 뭐 작성하시려면 힘드시니까 여기서 내보내기 같은 내보내기 기능이 있는데, 내보내기 기능에는 내보내기 파일 포맷은 우선적으로 뭐 가장 많이 쓰시는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로 내보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엑셀로 내보내기하고 그다음에 CSV라고 해서 어떤 스프레드시트의 기본 파일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PDF로 내보내기, 이미지 내보내기. 그리고 이제 엑스마인드에서 지원하는 PDF는 이미지 베이스 PDF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안 살아있는 이미지 베이스 PDF니까 만약에 텍스트가 살아있는 마인드맵으로 내보내고 PDF로 내보내고 싶으시면은 뭐 어도비의 애크로벳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또 요즘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뭐 DO PDF 뭐 이런 제품들 활용하시면 텍스트가 살아있는 PDF 문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으로 보기에는 텍스트든 이미지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특정 마인드맵을 우리 웹페이지 기획하시는 저희 에이전트한테 보내드릴 때 마인드맵 전체를 보내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이 필요한 새 프로모션에 대한 제목, 문구,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 보내실 때는 이미지로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또 타이핑 새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디자이너 분들은 타이핑 새로 하시면서 오타 납니다. 꼭. 그렇기 때문에 카피 앤 페이스트 활용하실 수 있게 텍스트를 살려서 PDF 보내주시면은 그 기획사에서 그거 그 내용을 가지고 디자인 입혀서 웹페이지에다가 반영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미지하고 이미지 마인드 맵도 보내줄 수 있지만 텍스트 살려서 보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픈 다큐멘트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오픈 다큐멘트 속에는 워드 프로세서가 있고,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있고, 또 파워포인트 같은 프레젠테이션 하는 포인트들이 있죠. 그 오픈 다큐멘트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뭐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ODF로 내보내기 하신 다음에 아래 한글에서 열면은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전 세계 지금 12개국 지원하고 있고 12개국어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저희가 아래 한글을 위해서 아래 한글로 내보내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ODF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VG는 뭐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벡터입니다. 벡터는 점으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어떤 선이면은 그 선의 위치, 뭐 시작과 끝, 그다음에 그 선의 뭐 종류가 어떤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벡터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SVG로 내보내게 하는 거는 만약에 마인드맵 작성된 거를 뭐 그러니까 마인드맵 작성에서는 이게 업무용이니까 도움은 되지만 만약에 그 마인드맵 자체를 디자인을 좀 입혀서 뭐 포스터나 아니면 뭐 이런 데다가 활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SVG로 내보낸 다음에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그 그래픽 툴로 벡터를 지원하는 그래픽 툴로 다시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 디자인을 입혀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벡터 저희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추가된 거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로 내보내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으신데요. 저희가 그 마인드맵에서 작성된 내용에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이지만 뭐 간트 차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MS 프로젝트로도 내보내집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좀 더 커진다든지 이럴 때는 간단하게는 엑스마인드로 작성하신 다음에 MS 프로젝트에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으려고 합니다.
마이크를 안 쓰고 있네요. 들리시나요? 뒤쪽에 괜찮으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손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기능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그 보여드렸던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하면 보통 파워포인트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설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서술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전달해드리기보다는 기존까지는 저도 파워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없이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프로젝트나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뭐 개인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보통 일반적으로 팀이 같이 모여서 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그 활동입니다. 네, 그런 활동인데 브레인스토밍 모드를 잘 활용하시면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그냥 뭐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접근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프로모션이나 뭐 프로젝트하고 뭐 거의 비슷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미되지 않은 그런 거를 자꾸 반복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인스토밍을 잘 활용하시면 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실 수 있고 또 이전보다 더 성과가 좋은 그런 프로모션 아이디어라든지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으려고 봅니다. 지금 잠깐 브레이크 하자 그러시는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아니면 계속 할까요? 30분 더 해주시면 제가 잘 착각했습니다. 네? 30분 더 네. 해주시면 질문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 브레인스토밍 모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지위고하, 그다음에 뭐 경험이 많다, 적다, 아니면 유사한 프로모션이나 프로젝트를 그 전에 해본 경험이 있다 없다를 배제하고 정말 약간 생뚱맞은 아이디어가 진짜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모드로 들어가서 이거 내용이 채워져 있어서 브레인스토밍 이제 처음 이제 뭔가를 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모드로 들어가면